안녕하세요.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곧 예수님 오시는 아기 예수님과 성탄으로 오시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아기 예수님 전에 그 광야에서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성도 본문 말씀으로 해서 같이 하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간단한 옛날 그 중국 부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기 열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자객 중에서 이제 형가라는 자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객이기 때문에 암살자거든요. 근데 이 암살자는 그냥 그 정치 권력을 위한 암살이 아니라 이제 폭정을 일삼았던 그 진시황에 대한 복수를 하려던 그런 연나라의 암살자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화면 보시면은 제가 그 상위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새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기도 했고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이게 제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암살자가 되거나 자객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수라고 하면은 좀 너무 폭력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새겼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그 한시는 이 형사가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강을 건너오면서 했던 바람 쓸쓸하고 역수 강문을 차구나. 이 장사가 한번 가면은 자기는 이제 죽음으로 끝날 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그 형가가 자신의 그 다짐을 새기는 그 시고요. 형가는 그 연나라의 그 진시황이 그 전국 칠홍 중에서 그 이제 전국 그 중국을 통일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폭정을 일삼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폭정을 멈추는 게 우리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했던 우리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형가가 이제 진시황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고 여기 얽혀서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거의 뭐 대화 사극에 엮여서 될 텐데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가지고서 펼치고 있는 게 연나라의 지도예요. 그 지도가 이제 국가 기밀인데 특히 당시 몇천 년 전에 중국에서는 이제 국가 기밀인데 거기다 칼을 숨기고 들어왔는데 여기 같이 따라오는 아마 진영이라는 진모양이라는 이제 신복이 같이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고 연나라 왕자가 소개시켜준 같이 가는 암살 파트너였는데 너무 소년이다 보니까 진시황 궁에 들어가서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진시황이 경계를 하고 결국은 형가는 자기가 원하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야사의 전문가이신 백종수 선생님 계신데 야사 중에 하나는 여기 칼을 휘두르고 막 기둥뒤로 도망다닐 때 궁녀 하나가 자기의 옷이었던가 그걸로 형가를 방해해가지고서 암살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궁녀는 은총을 입죠. 간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야사에 의하면은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진시황 못지않은 폭정을 펼치는 호의 왕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좀 하지 않고 중단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근데 돌아가시는 과정이 그냥 물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자연사도 아니고 또 아주 심각한 정치 보복을 당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긴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아서 돌아가셨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과정이 오버랩이 돼서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좀
어떻게 하면 내 형가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물리적인 복수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침 그 2009년 그 향인구에서 하신 그 조원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향인구에 정착하면서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이제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우리 그 거리에 많이 나갔었는데요. 이명박 구속을 외치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그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과연 이 뜻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복수일 텐데,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되게 어려움이 좀 이제 범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다들 아다시피 그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그 물리적인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거리에서 외치고 하는 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때 그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저희가 다 같이 그 지난 과정, 지나온 역사의 과정에서 같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제 2012년 12월이 되고 이제 2022년 3월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예전에는 형가를 그 당시에는 사기에 나온 형가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면은 요새는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이 제가 사기에서 읽었던 다른 인물들이 머리와 제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에는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거든요. 이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는 그 고죽국의 그 왕위를 물려받는 왕손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너무 어진 사람들이라서 그 왕을 형제가 서로가 양보하고 결국은 둘 다 이제 그 제야로 내려가서 지내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진시황보다 더 앞에 그 이제 춘추 전국보다 더 앞에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텐데요. 그때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주왕이라는 왕이 아주 진시황 못지않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이제 주나라의 주무왕이 은나라가 아닌 주나라를 세운 주무왕이 그 왕을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영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몰고 가고 있을 때 백이와 숙제가 그것을 듣고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말립니다. 그래서 말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무왕이 지금 아직 장래 중인데 가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왕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 아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은나라고 주나라 무왕이 왕이 된다면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은 좀 너무 고루한 얘기지만 두 왕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군대 앞에 말을 가로막고 진군을 멈추게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주무왕이 갖고 있는 그런 명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은나라 왕 자체가 폭군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혁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다른 정치적 상황을 차치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그런 순박했다라기보다는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던 두 형제는 이제는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두 임금을 섬기고 두 왕조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주나라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고 생각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사리만을 산에 있는 고사리만 캐먹으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그 충돌이 강한 형제의 이야기를 아까 그 형과 마찬가지로 사기 그 하마천은 사기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그 본문 말씀에서 읽은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 광야에서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이라 함은 이제 그다음에 바리새, 그다음에 레위 이런 여러 그런 그 종족들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네 지파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네 지파는 아까 방금 앞에서 본 백기 숙제와는 케이스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으로 보면은 이들은 또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의 그 부조리함을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들은 벌꿀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그런 것들을 아까 백이 숙제가 고다리를 채집해서 먹은 것처럼 이들도 광야에서 나는 자연의 그 음식들을 채집해서 섭식하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윤리적으로서 윤리적으로 진보적이고 분리적인 그런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러한 지파이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소개드린 백이숙제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교가 아니라 오늘 할트표기가 아니라 저희 고민을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시간인데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가볍게 제가 요새 좀 재밌게 봤던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 안 읽으셔도 되고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도토리를 다람쥐가 겨울을 날려고 도토리를 많이 채집한대요. 그래서 200~300개를 모으는데, 근데 이거를 자기가 잘 보관한다고 땅에 묻어요. 묻어놓고 어디다 놨는지 몰라. 도토리 머리가 거의 새랑 들탄 수준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찾지도 못한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도토리는 이렇게 자라요. 그냥 땅에 심긴 채로.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산들나무가 돼가지고서 참나무 숲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도토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잃어버린 도토리지만, 다람쥐가 잃어버린 도토리지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EBS를 비롯해서, 아니면 이건 공익광고인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요새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만화예요. 이제 도토리가 그래서 다람쥐가 그래서 도토리를 잃어버려서 물고 있으니까 신이 나타나서 물어봐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토리를 잃어버렸다고 찡찡 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잃어버린 도토리는 이제 나중에 큰 나무로 자랄 거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잘 이야기해 준다. 그랬더니 다람쥐는 그때까지 자라지도 그때까지 살아남을지도 몰라. 남아 있을지도 몰라. 나무 다 자랄 때까지 못 자라. 나는 지금 도토리, 내 손에 있는 도토리 하나에 더 소중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이 글을 봤을 때 여기 이 글이 토론되던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걸 무슨 비유를 했냐, 무슨 비유라가 아니라 이제 요새 지금 MZ 세대라고 할까요? 어린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기 유경 선생님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시겠지만 통일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다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통일을 계속 정전 선언을 하고 통일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당장은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통일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1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로 더 동북아에서의 늘 약자였던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랬을 때 젊은 세대들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집 사야 되고, 내가 주식 사야 되고, 코인 사야 되고, 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앞으로의 20~30년 후에 통일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고
나는 내 손에 갖고 있는 도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글이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좀 매우 그러니까 꼭 그거는 통일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좀 저는 아까 뭐 그 정치 현실 정치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 다시 현실 정치를 빗대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뭐 G2에도 들어가고 G7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거시적인 지표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 뭐 현업에 있는 저희 같은 세대뿐만 아니라 또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청년 세대들은 지금 그런 그 앞으로의 자라나는 그 참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아마 지금의 그 정치 체제라든지 아니면 교육 체제라든지 사회 문화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괴리하는 것들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만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제목을 맨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이거 저희가 대부분 다 겪었던 그 예원 씨는 아니겠다. 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데 뭐 맛있는 거 뭐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그냥 짠지에 김치만 싸갖고 오는 친구도 있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비닐봉지 구해와라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반 아이들이 같이 나눠서 먹었다. 이게 뭐 요즘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뭐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훈훈하게 그렇지 이렇게 같이 더불어 나눠 먹고 참 너무 좋은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이 만화의 제목을 뭐라고 치냐면은 혹시 어제 뭐 너무 어려운 퀴즈를 많이 해드리는 약간 재미있었는데 네. 이 만화의 제목 혹시 유추하실 수 있다면 네, 비빔밥 부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네, 부의 재분배는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가? 아니면 안 긍정적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공산주의 도시락이라고 네,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청년 세대들은 이 도시락 자체를 공산주의 도시락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댓글들 뭐 제가 심각한 거를 좀 적어놓은 거긴 하지만 아무도 이제 반찬 안 싸운다, 밥만 싸울 것이다, 밥도 안 싸울 것이다. 선생님이 왜 독재하냐?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의 그런 인식입니다. 예, 이거 보면서 이제 뭐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도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 자체는 좀 이제 좀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교 교과 과정의 교육이 아니라 그 교육 철학에 부재하고 그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성 교육이 부재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2021년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불어 살 수 없는 사회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뭐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뭐 비정규직, 정규직의 전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돌려놔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저쪽 길로 가서 산으로 들어가는데 백이숙제처럼 그냥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나는 지켜보는 것 자체도 괴롭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서 고다리만 캐먹으면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백이숙제가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산문이 쓴 백이숙제에 대해서 쓴 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중국 근대기의 노신이라는 소설가도 백이숙제를 비판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산문이 비판한 내용은 산에 가서 뜯어먹는 고다리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고다리인데 그걸 먹는 거나 나와가지고 주나라 땅에서 다시 뭐 정치 활동을 하든 자기들이 활동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결국 그들을 굶어 죽은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백이숙제가 그렇게 되게 무능력했던 사람을 생각하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그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투쟁을 했다고, 투쟁이라기보다는 조금 한 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은 아까 그 평가가 아니라 이제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그 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그 활동을 한 거지만 그 주류 세력과의 직접적인 그 대결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의 새로운 운동들을 불러일으키던 그런 세례 요한 같이 광야로 나서서 그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과 그 이후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좀 진지한 그 성찰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공공사업을 해서 지금은 국토부 일을 하고 있고 주로 가장 많이 했던 일은 행정안전부 일인데 한 거의 5년 가까이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냥 바뀌어도 힘들어요. 그냥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어도 이게 기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방향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보고서 쓸 때 되게 어려워요. 창조경제가 아무도 모르는데 창조경제가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건 뭐 내가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돈이 없어져요. 그게 이명박 때 그냥 아예 없어졌고 그 예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되게 하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일꾼 하신 술꾼이 또 들어가면은 또 뻔하겠구나. 그냥 또 도둑놈들이 물론 지금의 정부도 100%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또 도둑놈들을 횡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저도 백이숙제처럼 여기를 다 접고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으면은 들녘이 있잖아. 그러면 들녘교회 가서 농사를 짓는다. 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는 이제 뷰부터도 짓겠지만 그럼 아예 차라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대안학교에 가서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봉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저는 좀 미련이 없어서 미련이 없는 것보다 좀 홀가분하다 보니까 내려가서 그런 정말 백이숙제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백이숙제가 꼭 그렇게 너무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백이숙제도 그런 것들을 뭐 하려는 그들의 그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이제 굶어 죽은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를 전기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필자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노자는 하늘에 두는 사사로움이 없어서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런가? 백이숙제는 착한 사람이 아닌가? 무법인 사람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공평하고 바른 일을 해도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그 도는 옳은가 그른가? 라고 사마천을 한탄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나님 뜻은 공평무사하고 우리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꼭 여기 국한 짓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비롯한 것, 그다음에 아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서 아프리카 저희 한번 저희끼리 운영해서 논의했었는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돈 있는 유럽 국가는 2번, 3번 부스터샷까지 맞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맞지 못하고 그래서 맞지 못한 아프리카에서는 오미크론이나 변이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로우신 것인가? 라는 것이 저희에게 계속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이숙제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는 공생애를 통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늘나라를 바로 여기에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하나바 TV 그것처럼 하늘나라 바로 여기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야 될지,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결단으로서 저는 그런 방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그런 삶을 가열차게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다짐보다는, 또 나약한 저는 오늘의 결단보다는 함께 고뇌를 나누는 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한국 특별로 마쳤습니다.